안녕하세요. 양치과 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날씨가 춥다가 오늘은 제법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영상의 온도이고 아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주말 오후에 치과의 여러 상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아 교정, 치열 교정들을 많이 하시죠. 치열 교정 후에 치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치료 후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철사를 끼우고 있거나 또는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투명 교정 장치를 끼우고 있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면 교정 치료 끝나요 이런 말씀 들으면 대부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야, 이제는 이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일상생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에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정 치료를 받고 나서 끝난 후에도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애써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지런하게 치아 배열을 하고 또 좋은 교합 관계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치아를 이동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치아에 어떤 교정력을 가해 주게 되면 치아가 이동하는 쪽에 치조골은 이제 흡수가 일어나겠고 그 반대쪽은 이 치조골의 형성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치아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아와 이제 잇몸뼈를 연결해 주는 조직 일부도 조금씩 이제 와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치아를 움직이게 되면 교정 치료가 끝난 직후에는 잇몸이 아무래도 치아를 단단히 지지해 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잇몸 구조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크지 않은 힘에도 치아 배열이 조금씩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아를 지지해 주는 조직이 재구성될 때까지는 치아의 위치를 이제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딱 붙잡아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심하게 이제 비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게 되면 치아와 연결된 잇몸의 섬유들 질도 원래 길이보다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치아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그 용수철을 놓았을 때 용수철은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용수철 아주 잡아 늘어뜨려 가지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아마 그 복원력이 점점 더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용수철처럼 제 위치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 줄어들 때까지 그래서 치아 주변의 지지 조직들이나 또는 섬유들이 새로운 위치에 적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치아의 위치를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턱의 성장이 일어나겠죠. 턱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치아의 배열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게 되겠죠. 미세하게 바뀌게 가면서 이제 점차 적응해 갈 텐데 이 과정에서도 치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교합 관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지장치입니다. 유지장치. 우리가 리테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한 배열과 좋은 교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정 치료 후에 리테이너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그 리테이너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정식 유지장치. 치아 앞니 안쪽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그 치아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이런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이 이렇게 쉽게 탈착할 수 있는 가철식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 장치는
그 환자가 이제 전에 어떤 부정교합을 가졌는지 그리고 치료 후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적절하게 디자인해서 제작되게 되죠. 픽스 리테이너만 사용할 수도 있고 가철식 유지 장치 리무버블 리테이너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정 치료를 종료한 직후에는 특히 앞니치아 배열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교정 치료를 종료한 직후에 얇은 철사를 앞니 안쪽 보이지 않도록 앞니 안쪽에 부착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정 장치는 보통은 치아 바깥에 붙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치아 안쪽에 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가철식 유지 장치는 이런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와 달리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좀 뺄 수도 있고 또 양치를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끼울 수도 있고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가철식 유지 장치는 교정 치료 종료 후 3개월 정도는 식사할 때 외에는 쭉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물론 이제 주무실 때도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가철식 유지 장치는 보통 우리가 이 레진과 와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일반적인 가철식 유지 장치가 있고 또 요즘은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투명 교정 장치하고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끼웠을 때 이제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투명 가철식 유지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투명식 유지 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는 좋죠. 다만 내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진과 와이어를 사용한 일반적인 유지 장치에 비해서는 이런 투명 유지 장치는 아무래도 이제 재질이 일종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쉽게 마모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은 이 투명 가철식 유지 장치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 유지 장치 같은 경우는 오래 지나면 이제 변색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기가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투명 교정 장치를 이제 다시 만들어 주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예 구멍이 나거나 또는 이제 변색이 일어나면 새 장치 끼우면 되기 때문에 투명식 유지 장치도 크게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 장치를 이제 잘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고정식 유지 장치의 큰 장점은 사실은 한 번 붙여 놓으면 저기 그냥 뗄 필요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이게 딱히 처음에만 좀 이물감이 있지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게 이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해지기 때문에 장치를 착탈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구강 위생 관리에 소홀해지면 좀 문제가 돼요. 특히 철사 아래쪽으로는 이제 치석이 잘 끼기가 쉽고 또 칫솔질도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장치 주변에 음식물도 계속 끼고 잔존되고 그리고 치석도 끼고 그러면은 이제 잇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고정식 유지 장치 경우에는 철사 아래쪽을 항상 꼼꼼하게 잘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사 아래쪽에 이하고의 사이는 치간 칫솔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좀 청결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를 쓰게 되면 치실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철사에 걸리니까요. 그러면 철사 부분까지만 치실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게 너무 또 치실을 세게 쓰다가 철사가 떨어지는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식 유지 장치는 큰 변화는 탄성도 좋고 어떤 변성도 잘 안 일어나는데 식사할 때
이렇게 변형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와이어를 레진으로 고정시켜 놓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강한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사가 떨어지면 치아가 다시 틀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떨어진 고정식 유리 장치를 다시 잘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떨어지고 나서 본인도 잘 뭐 바쁘다 보면 이게 괜찮겠거니 하다가 나중에 좀 치아가 틀어진 다음에야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그 틀어진 치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장치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고정식 유리 장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고정식 유리 장치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물론 이제 유리 장치가 부착된 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치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실을 사용을 하셔서 이 사이를 닦아 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철식 유지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서 밟았다거나 또는 뭐 어떤 외력이 강하게 가해졌다거나 하면 그 변형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유지 장치가 잘 맞았는데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맞는다고 느껴지게 되면 반드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 리테이너를 수리를 하거나 또는 재제작을 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픽스드 고정식 유지 장치와 달리 가철식 유지 장치는 이거 끼우고 식사하면 장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반드시 빼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병원에서 가끔 보면 이제 외부 식당 같은 데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유지 장치를 빼서 티슈에 이렇게 그 두셨다가 이게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쓰레기통 찾아도 없고 이런 분실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실의 위험성도 좀 많고, 그리고 또 이 장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이 보통 치과에서 가치식 유지 장치를 줄 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전용 통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 가지고 다니시고 안 쓰실 때는 거기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이제 휴지에 쌓아 놓지 마시고요. 휴지에 쌓아 놓으시면 그게 겉으로 봐서는 그 안에 유지 장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전용 통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철 유지 장치는 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잘 세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유지 장치에 막 치석이 막 덕지덕지 붙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철 유지 장치는 가끔씩 장치를 좀 저기 치약이나 칫솔을 써서 이건 닦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양치질하고 이 치약을 헹궈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로 가철식 유지 장치를 그때 같이 닦아 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너무 이제 마모도가 센 치약으로 가철식 유지 장치를 닦게 되면 장치 표면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칫솔로만 닦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유지 장치는 이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에 넣거나 그걸 뭐 삶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장치 소독을 위한 세정제가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정제를 사용을 하셔서 어 사 어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특정 세정제가
이 철사의 용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시기 전에 치과 의사에게 꼭 문의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정 치료가 종료된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장치 관리를 제외하면 뭐 드시는 거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 큰 주의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하셔서 애써서 치료한 이 교정 치료 결과가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또는 이제 고정식이나 또는 가채식 유지 장치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 끝났다. '아 끝났다. 이제 만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세요. 이 고정식 유지 장치 또는 가채식 유지 장치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것도 뭐 오래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 그런데 다만 이 치아가 이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배열이 흐트러지거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시 재발됐다. 릴랩스됐다." 이러는데 이러한 재발을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오랫동안 고정식 유지 장치나 가채식 유지 장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재발되는 거를 막아 주고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장기 환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열심히 좀 유지 관리를 해야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다시 틀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유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치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아주 단단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또 많이 해야 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해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치아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모도 일어나고 또는 이제 생리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교정 치료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교합 관계에 변화가 오는 것을 아 완전히 막기는 어렵겠죠. 완전히 막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시면 어 그 이렇게 이 같은 이제 변화들을 좀 최대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또 좋은 치료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뭐 교정 끝난 후에 뭐 한 2-3 년간은 좀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적극적인 유지 기간이 지난 후라도 꼭 정기적으로 이 치과를 방문하셔서 유지 이 리 유 리테이너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1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5-6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상이 된 다음에는 이제 유지 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채식 유지 장치하면 안 끼면 되겠지만 고정식 유지 장치는 이제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상의하시고 그거를 이제 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좋은 치료 결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일정 기간 동안 약간의 수고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점들을 좀 잘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 님. 음 6살 아이 유치 신경치료 하기도 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유치 같은 경우는 아 충치의 진행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치아 내부에는 펄프라고 하는 치수 조직이 있는데 그 치수 조직까지 이 충치가 진행된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신경 치료는 어른들의 신경 치료하고는 쪼금 다릅니다. 어른들의 신경 치료는 이제 치아 뿌리 부분까지 어 아주 그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 신경 치료를 해야 하겠지만,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그 치근의 흡수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른처럼 그렇게 어 꼭 그 치아 뿌리 부분까지 신경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유치의 신경 치료는 어른의 신경 치료보다는 쪼끔 더 간편한 편, 단순한 편입니다. 자, 바지락 술집님. 교정 치료하던 병원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게 참 정말 난감하죠. 이게 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 1-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막 4-5 년씩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이런 교정 치료 병원이 사라지게 되면 아주 난감해지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아주 보통의 치과 선생님, 교정 치과 선생님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병원을 뭐 닫으셔야 된다거나 옮기셔야 된다거나 또는 어디 해외에 가셔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시게 되면, 대부분은 그 주변의 그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서 이 교정 환자를 그 선생님께 인계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하도 치과 선생님들 많고 그중에서는 무책임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냥 뭐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뭐 떠나 버리시는 분들도 뭐 간혹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아시는 선생님께 환자분들을 이제 잘 인계하시고 가시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쪼끔 무책임하신 선생님께서 그냥 사라지신다 이러시면 뭐 할 수 없죠. 그냥 다른 병원에 가서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좀 이어가시는 이런 방식을 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재성 님. 위에는 스플린트하고 위에는 이제 고정식 위장치 하셨군요. 아래는 가철식 위장치 중이시군요. 괜찮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식 위장치를만 쓸 거냐 또는 고정식, 가철식 다 쓸 거냐, 이거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아마 위에 스플린트한 것은 아무래도 위 치아가 아래 치아에 비해서는 바깥쪽에서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 스플린트 해 주신 것 같고, 아래 이제 가철식 유리 장치는 아마 뭐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가철식 유리 장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치아만 제 위치에서 안 움직이면 되죠. 네. 바지락 술집님. 윗 잇몸 철사가 떨어져서 달랑달랑한데 외국이라서 치과 가기가 쉽지 않아서요. 제가 집에서 가위로 잘라도 되나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 철사가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진 부위에 치아가 움직이기가 쉬워서 다시 붙여 주는 것이 좋긴 합니다. 어 어떻게 외국이라도 뭐 치과는 있을 거니까 치과 선생님께 한번 가셔서 이거 좀 붙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주 응급 상황이고 이게 철사가 너무 찔려서 불편하다고 하면 뭐 한번 시도는 해 보실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렇게 되면 떨어진 부위에 치아가 움직여서 다시 재발되기가 쉽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다시 붙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흰수염 고래님. 치아 교정 치료는 보통 어려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것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하는 것과 치료 기간이 다른가요? 자, 일단 어려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경우는, 일단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려서부터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이 치아 이동도 좀 빠르고, 그리고 이 치료 후에
다시 틀어지지 않는 이제 재발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어 이미 이제 치아가 다 나와서 뭐 골격도 완성되고 저기 치아가 딱 자리를 잡아 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치아를 움직이면 아무래도 그 치아의 복원력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전에 어렸을 때 치아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발률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렸을 때 하는 경우는 또 그 컸을 커서 했을 때에 비해 성인이 돼서 했을 때에 비해서 그 이를 뽑지 않고 교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좀 크고 굉장히 아무래도 좀 더 플렉시블하죠, 어렸을 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신다면 좀 조기 치료가 나중에 예후나 또는 또 치료 과정의 어떤 그 용이함이나 또는 그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렸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흰수염 고래님. 제가 어릴 적부터 치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교정 치료를 하고 싶은데 혹시 성인 남성도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물론입니다. 사실 그 교정 치료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60 대, 70 대여도 가능합니다. 제 교정 환자 중에는 60 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이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셨다고 하면 뭐 흰수염 고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연세 드셔서도 교정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께 좋은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훈 형님, 우리 형님, 기술이 발달하면 IT 등 치과 치료도 달라지나요? 원장님 검색해 보니 디지털 그런 것도 검색을 하면 나오나요? 예. 이게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치과에도 디지털 치과 하기 새롭게 대두될 만큼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치과 보철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떤 그 캐드캠을 사용한 그 치아 수복이나 또는 3D 프린팅을 해서 어떤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다거나 또는 어떤 치료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그 디지털적인 그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이제 구강 내 어떤 인상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이제 그 구강 스캐너, 오랄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을 초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IT 기술은 치과 치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검진 부분에 있어서도 검진이나 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치열 교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정의 그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IT 도움을 받은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투명 교정이 가능해진 것도 이게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IT의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의학, 특히 치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치과 치료에 있어서 IT 기술의 도움, 앞으로 또 인공지능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56 번님. 목에도 구내염이 생기는데 왜 그런 건가요? 구내염이 잘 생기긴 하는데 하다 목에까지 구내염이 생겨서 골치 아프네요. 그래요. 이게 구내염이 사실은 뭐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잇몸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왜 그 입술 안쪽에도 많이 생기고 또는 혀에도 생기고 아주 심하면 목에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내염이 생기면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불편하죠. 일단 이제 구내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구내염이 그냥 그 아프타성 구내염인지 헤르페스성 구내염인지 또는 어떤
그 내분비 계통의 질환에 의한 구내염인지 이런 거를 잘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에 구내염이 생긴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약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원인을 좀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철희 님. 최근 인비저라인 교정 중 송곳니 두 군데에 고무줄을 끼기 시작했는데 튀어나온 장치가 입안을 찔러 피가 나고 말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아. 이제 고무줄을 끼우기 위해서 거기에 그 버튼 같은 장치를 달았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뭐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안을 찌르기도 하고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 치과 선생님께 좀 잘 말씀을 하셔서 그 버튼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연마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튀어나온 버튼이 너무 불편하면 그 버튼은 그냥 제거하고요. 장치 인비절라인 장치에 고무줄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고렇게 해 달라고 하시면 해 주실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 치열 교정을 위해서 투명 교정 장치까지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피가 나고 통증이 느껴지시면 안 되겠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치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로마유 님. 인비절라인 교정을 진행하면서 잇몸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교정이 끝난 후 치아에 붙이는 고정 장치 이 픽스 리테이너죠. 고정식 위장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치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워터픽으로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워터픽으로 충분한 치석 관리가 가능한지 치실보다 워터픽이 더 확실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즘은 그 고정식 유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치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치실과 워터픽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워터픽은 이게 치아 주변에 있는 이제 푸드 데브리스 음식물 잔사들을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실은 이하고 이 사이에 있는 뭐 치태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이제 용도로 쓰이게 되죠. 둘 다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워터픽만으로는 또는 치실만으로는 그 충분히 치석 관리가 되기 힘들고요. 워터픽 쓰시고 치실도 쓰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칫솔질을 잘하시는 겁니다. 특히 그 고정식 유장치 아래쪽으로 치석이 잘 끼기 때문에 그 부위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칫솔을 이렇게 좀 세워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잘 닦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전진애 님. 나이 들수록 혀가 짧아지나요? 나이가 들수록 혀의 그 절대적인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혀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둔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목구멍으로 뭘 삼키는 거나 또는 또 말씀을 하실 때나 이럴 때에는 이제 혀가 짧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혀의 운동이 좀 둔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혀의 그 민감성이나 이런 게 좀 둔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혀의 길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전진애 님. 혀를 입 밖으로 내밀고 운동을 해야 좋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요. 헉사를 방지하고 말 많이 하는 직업이 좋다는데요. 음. 글쎄요. 저는 그것이 특별히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혀를 자꾸 내밀게 되면 그 치아를 밀게 되는 힘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멀쩡한 치열이 앞으로 돌출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 치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가급적이면 중립 포지션에 있는 게 좋고요. 굳이 그거를 입 밖으로 내밀기 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전진애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푼수공주님, 사랑니 빼야 하는데 사랑니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대학병원 구강외과 출신 신경 지나가는 매봉니입니다. 뭐 저기 그런 정도의 사랑니라고 하면은 꼭 구강암외과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발치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다니시는 치과에 가셔서 그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이 뭐 흔쾌히 나 이거 발치해 드릴게요." 하면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선생님께 "그러면 어디서 뽑는 게 좋을까요?"라고 좀 추천을 좀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푼수공주님, 이게 사랑니를 뽑을 생각을 하니 여러 생각들이 드시나 보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수술을 해서 사랑니를 뽑아야 될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볼도 많이 붓기도 하고 또 피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보통 사랑니 빼고 식사하시는 거는 이제 한 2 시간 정도 발치하신 부위를 꼭 물고 계시면 어느 정도 지혈이 되거든요.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식사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좀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칫솔이 뽑은 자리에 닿으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주변만 잘 닦으시고, 그리고 대신 물로 좀 세게 헹구십시오. 왜냐하면 사랑니 뽑은 구멍으로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게 들어가서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로 헹구는 것은 좀 세게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랑니 한 번에 2개 다 빼도 괜찮나요? 2개 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보통 수면 마취 하에서 사랑니 4 개를 한꺼번에 다 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2개 한 번에 뽑으셔도 큰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좌우 양쪽을 한꺼번에 뽑으면 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뭐 오른쪽 위아래를 한번 뽑고 그다음번에 또한 왼쪽 위아래를 같이 뽑고 이렇게 뽑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제 아이스 라떼 님. "저도 가끔 어금니 뒤에 잇몸이 붓는데 사랑니 빼야 되는 건가요?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붓고 아파요." 거기가 가끔씩 붓고 아프실 정도면 이게 사랑니를 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거기가 자꾸 붓고 아프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주변으로 염증이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금니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것 때문에 어금니가 흔들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어금니 뒤에 이제 잇몸이 가끔 붓는다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사랑니를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감자칩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이제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흔히 교정이나 부정교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어릴 때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바르게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그 유치가 이게 제때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빠지거나 또는 너무 늦게 빠지게 되면 영구치가 제대로 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강 전체를 좀 찍을 수 있는 사진인데 그거를 좀 찍어 보고 영구치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서 이 유치 뿌리가 이제 영구치로 인해서 다 짧아졌다. 그럴 때 또 흔들림이 크다 이러면 이제 유치를 제때 뽑아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이가 부정교합의 징후가 있는지 조기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골격성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는 나이면 아마 뭐 한 7 세, 8세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진단을 좀 받아 보시고 아이한테 이제 부정교합의 징후가 있는지 이 여부를 빨리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현 멋져님. 지현 씨 멋지십니다. 충치는 평생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가요?
몇 년 동안 충치 한 번 없던 사람들도 있는지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충치라고 하는 것이 충치균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치균은 사람이 이렇게 설탕 성분, 수크로스라고 그러죠. 이 설탕 당분을 섭취를 했을 때 이 충치균이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치아를 좀 자주 닦으시면 그럼 충치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뭐 예를 들면 치면열구 전색이나 또는 그 불소도포를 통해서 치아에 좀 내산성도 강화해 주고 그렇게 하면은 충치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충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충치균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단 거 식이 습관, 단 음식을 피하신다고 하면 충치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브로마유 님. 이제 현대인이 그게 힘들죠. 현대인이 이 평상시에 드시는 모든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 당분이 들어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하지요. 대신 그보다 이제 더 열심히 이를 잘 닦으셔야 되겠죠. 자, 구로마유 님. 잇몸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잇몸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거를 관리하는 거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치태 관리입니다. 치태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치면 세균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것이 잇몸병을 일으키는 아주 주범이거든, 주범. 그래서 치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시는 것은 꼭 정기적으로 치석 제거도 하시고 스케일링도 좀 자주 하시고, 그리고 또 음식 드신 다음에는 바로바로 칫솔질을 잘 하셔서 치아 주변에 치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소리님. 수면 교정 고민 중인데 국산 브랜드도 있다고 들어서요. 시간도 절약되고 가격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제 외산 브랜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국산 브랜드도 많죠. 요즘 저기 세라핀, 리얼라이너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의 국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IT 기술은 세계 최고죠. 그래서 이 국산 브랜드도 그 외산 못지않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성 면이나 또는 비용적인 면에서 월등히 더 유리하고 치료 결과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면 교정 장치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장치는 수단일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정 의사의 술기죠, 술기. 사실은 이제 그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작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정 의사가 치료 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정 의사의 그 술기와 능력이고, 이 투명 교정은 그냥 수단일 뿐이죠.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브랜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 게, 임플란트도 이게 처음에 국내에 제가 처음 그 임플란트 시술 한 30여 년 전에 했을 때는 수입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브로네막이니 이런 수입산뿐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전부 국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스템이나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는지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수입산의 시장 점유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대부분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이 국내 시장을 거의 대부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수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을 위시한 선진 시장에도 한국의 임플란트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요. 아마 이제 투명 교정도 그런 경로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도입됐던 그 외산 투명 교정 장치가 아마 이제 초기에 들어왔으니까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마 선점 효과가 있겠지만 그 입지는 이제 계속 줄어들 거고요. 국산 브랜드들이 현재도 급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플란트처럼 한국 시장을 거의 장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게 해외 시장까지의 진출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한국의 그 이제 우수한 이런 그 교정 장치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아주 크게 선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56 번님. 구내염이 자주 생기면 어떤 검사해 보면 되나요? 맨날 가면 목각을 처방해 주세요. 아마도 이제 맨날 가면 목각을 처방해 주시는 이유가 그 구내염이 그냥 단순한 아프타성 구내염이거나 그러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내염의 양상을 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구내염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프타성 구내염 같으면 그냥 각을 좀 하시고 또 궤양 부분에 뭐 약물을 좀 도포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나 뭐 이런 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양상을 보아서 이게 내분비 계통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분비 관련한 검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치과 선생님을 일단 신뢰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젤님 31세 남성인데 교정 치료하면 몇 것 정도 그건 뭐 몇 것 정도를 진단해 보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믿음이 가시는 곳 한 곳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 보셔도 거의 동일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 그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쇼핑하듯이 다니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학병원 교정과에는 이제 교수들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수련을 받는 수련의들도 있죠. 인턴 레지던트들도 있고. 그래서 뭐 교수들도 치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교수 밑에서 이렇게 수련을 받는 수련의들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뭐 꼭 교수 많이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수련이들도 이제 치료를 하죠. 그래야 또 그 수련이들이 거기서 배워서 이 점점 더 자신의 치료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이제 수련의 목적이고 그렇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제도는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꼭 교수님한테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특진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엔젤님. 교정 때문에 발치해야 된다면 어느 치아를 발치하나요? 그거는 이제 정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엔젤님 말씀처럼 정확한 이제 교정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발치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또는 안 하고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지는 않나 이런 이제 판단을 먼저 해 보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건 발치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어느 치아를 발치를 하나는 이제 그다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환자의 치열 상태나 구강 내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는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만 어금니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발치를 하는 경우들이 어 빈도수는 그 치아 발치가 많긴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의사가 보아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발치해야 될 치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희은 님. 초등학교 4 학년 때 교정을 시작하셨고 중2 때 한 4년 하셨군요. 중2 때 교정 장치 제거한 후에 15일 만에 원상 복귀 아이고 그랬군요. 저는 이제 53세 되셨군요. 예 53세 성인 교정 가능한가요? 교정 후 복귀되지 않고 고정될까요? 두려워요. 음. 일단 과거에
이 교정 치료를 한 번 하셨던 경우이시기 때문에 성인 교정을 하셔도 훨씬 더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 후에 사실은 복귀되지 않고 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 유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 장치 들을 쓰시면 충분히 고정됩니다. 53 세시면은 성인 교정을 하시기에 굉장히 뭐 적절한 나이시죠. 60대 70 대도 하시는데요 뭐. 예. 교정 말고는 치열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제 그 앞니만 좀 틀어지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냥 뭐 라미네이트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라미네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그 교정 말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 치열을 가지런하게 하려면 치아의 일부는 뭐 아주 저기 양의 차이는 있겠죠. 아주 미세하게 삭제를 하느냐 아니면 쪼끔 더 삭제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이 치아는 일부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치아 삭제를 전혀 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열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 역시 교정 치료가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교정 치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재발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틀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그런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라미네이트 같은 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M 님께서 "50 대인데 교정해도 될까요? 잇몸이 가끔 붓고 아픈데요. 잇몸이 약해질까 봐요." 일단 잇몸이 가끔 붓고 아프시면 잇몸 치료를 좀 치과에서 꾸준히 잘 받으시고 그리고 나셔서 교정 치료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시니까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 정해진 시간이 훌쩍 지나가 가지고 이제 저기 바깥에서 빨리 끝내라고 난립니다. 이제 주말 멋지게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